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현실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뉴스에서도 접해보셨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핏 들어본 것 같아서 더 와닿았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이 이야기는 한 공장의 공장장으로 계시는 지인분의 이야기인데요. 한 직장을 우직하게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겪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공장장은 아니고 조장 정도,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대리 정도의 직급이었대요. 일하는 직원 수가 20명은 넘었는데 그 안에서도 알바, 사원, 계약직 등 직급이 나뉘잖아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분이 다니던 곳도 거친 분이 좀 계셨대요. 이분을 박 부장이라고 할게요. 이 박 부장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부장급이었는데 언행이 거칠었대요. 몸집도 크고 성격도 괄괄하고 예전에 생활 좀 하던 사람인가 싶은 정도의 성격이었대요. 윗사람들한테도 선배 대접은 하지만 그렇다고 깍듯한 것은 아니고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는 막대하고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은 또 딱딱 잘해서 뭐라 하진 못하겠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50대였는데 이 박 부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알바생들이 자주 그만두고 사무직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그랬대요. 공장 생산직이 알바생들도 좀 쓰고 해야 하는데 일이 어렵지는 않아도 몸이 고돼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많지가 않대요. 일도 그런데 부장이라는 양반이 정신을 탈탈 털어버리니 다니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신입들이 자주 그만두고 못 버티고 나가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만 좀 해라,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들다 해도 콧방귀를 딱 뀌면서 무시를 하더래요. 내가 뭐라 하는 것 정도는 버텨야 공장 생활 버티는 거다. 이것도 못 버티면 어차피 나갈 사람들이니까 내가 오히려 오래 일할 사람 걸러주는 거다.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신입 한 명이 입사를 했대요. 이 신입을 레오라고 할게요. 레오는 2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공장 일은 처음이고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 어리숙하고 그랬대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게 보이고 선배들한테도 깍듯해서 사람들이 이 친구는 오래 다녔으면 좋겠네 할 정도였대요. 하지만 역시나 가만히 있을 리 없는 박 부장이 있죠. 온갖 잔심부름을 시키더래요. 업무적인 것은 물론이고 자기 개인 심부름까지. 담배 사와라, 간식 좀 사와라, 오늘 약속이 있으니까 구두 좀 닦아놔라, 옷 좀 다려놔라 등등등. 근데 레오가 할 줄도 모르는 일들을 부당하게 시키는데도 한마디 대꾸 없이 네네 하면서 하더래요. 박 부장이 지금까지 금방 나가 떨어지던 녀석들하고 다르니까 오기가 생긴 건지 재미가 붙은 건지 이 레오를 엄청 끌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끌고 다니면서 비서처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박 부장이 술때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만나서 술 마시는 모임도 여러 개였대요. 뭐 같은 공장 사람들, 동창들, 동네 모임 등등. 그런데 술때를 가지면서 대리를 안 부르고 레오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일하느라 짐 빠져 있는 애를 새벽마다 불러내서 대리를 시킨 거죠. 자기는 차 뒷좌석에 앉아서 퍼질러 자고 레오는 졸음운전하면 안 되니까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운전하고 낮에는 일하느라 바빠, 밤에는 박 부장 술고장 받느라 바빠. 레오가 쉴 틈이 없더래요. 살도 쭉 빠지고 피곤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는데도 박 부장한테 한마디 말 없이 잘 버티더래요. 박 부장도 그만하면 인정해주고 그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자기 아들이 이사를 가는데 이사갈 집 청소하고 이삿짐 나르는 걸 시키더래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삿짐 센터 뒀다 뭐해요. 전문가가 따로 있는데. 아무튼 박 부장 아들이 짐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반 승용차로 이사할 수준은 아니어서 트럭 한 대 빌려갖고 아침부터 일찍 가서 짐 다 싸주고 트럭에 옮겨서 이사갈 곳 짐 내려놓고 며칠 동안 집 청소 해놨었는데 이사하면 그래도 좀 더러워지잖아요. 그거 마무리로 청소 다시 한번 싹 하고 그걸 혼자서 다 했대요. 이쯤 하면 욕 한 사발 하고 때려칠만 한데 그래도 버티더래요. 그랬더니 박 부장이 레오한테 너도 참 징그럽다고, 아주 대단하다고, 너 정도 정신이면 야 누구 한 명 눈 깜짝하지도 않고 죽이겠다 이러더래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갑질을 버티고 있는 애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오가 처음으로 억울한 표정으로 한마디 했대요.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더 해야 인정을 해주실 거냐고. 그랬더니 너 이 자식 잘됐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냅다 후려패더래요. 박 부장이 몸집이 크다고 했었잖아요. 큰 몸집으로 막 패는데 레오가 맞으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아 좀, 저보다 박 부장님 꼬장 버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만큼 잘 버틴 사람 있었냐고. 열심히 하면 보상했어야 하는데 한마디 칭찬의 말이라도 해주면 어디 덧나냐고. 그랬더니 박 부장이 이게 뭐가 버티는 거냐, 말대꾸하는 거지 이러면서 덮해더래요. 당연히 주변에서는 말리죠. 그때 대리였던 지인분도 온몸으로 뜯어 말렸대요. 사람들도 말리고 본인도 지쳤는지 박 부장이 구타를 멈추니까 레오가 후 하고 크게 숨을 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버리더래요. 다들 이대로 그만두나 보다, 끈기 있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여기저기 멍든 상태로 출근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들 야 대단하다, 저걸 버티네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갔대요. 평상시처럼 생활하는데 달라진 것은 하나 있더래요. 그전에는 고분고분하기는 했어도 기죽어 있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 이후로 말수도 확 줄고 눈도 못 마주치고 기가 확 죽어서 다니더래요. 그렇게 또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데 사건이 하나 터져요. 레오가 아직 부장급 업무를 볼 능력이 안 됐는데 박 부장이 자기 일을 레오한테 시킨 거예요. 원래 자기 일은 철저히 잘했던 사람인데 그날은 레오한테 일을 시킨 거죠. 자기 딴에는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시켰던 건데 레오는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실수를 했던 거예요. 거래처에 납품을 해야 하는 중요한 샘플이 있었는데 이 샘플을 만들다가 기계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다친 거예요. 손가락 하나가 절단 날 뻔했는데 절단까지는 안 가고 엄청 깊게 베인 거죠. 피가 철철 나고 119 불러서 병원 가서 급하게 응급조치해서 다행히 손가락은 살렸는데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피가 나는 바람에 샘플도 다 망가지고 평소 레오가 일머리가 있고 꼼꼼한 성격이라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고 진행을 했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지인이 물어봤대요. 안 그랬을 놈이 왜 그런 실수를 했냐고. 근데 레오가 잠시 정신을 놨나 봐요 하고 그냥 넘어가더래요. 가뜩이나 다친 애를 박 부장이 또 갈구더래요. 그러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어디다가 정신을 팔고 있었길래 이 모양 이 지경이냐. 너한테 맡긴 내가 또라이다. 이렇게 모질한 놈한테 맡기다니 어휴 이러면서요. 레오는 또 묵묵히 바닥만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어찌됐든 이 일로 레오가 잠시 휴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동안 레오가 고생한 거 다들 아니까 이 김에 머리도 식히고 기분 전환도 좀 하면서 푹 쉬다 오라고 했대요. 다들 그래 이참에 쉬어라 하는데 박 부장만 부려먹을 놈이 하나 없어지니 투툴대면서 뭐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레오가 휴가에 들어간 채로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 박 부장이 출근을 안 하더래요. 뭐 또 어디서 뺑이 치고 있나 보다 이 생각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퇴근 시간이 다 되도록 연락이 안 되더래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은 찰나에 박 부장 부인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연락한다고, 어디가 얼마나 다쳤길래 그러냐고 했더니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계단에서 굴렀는데 팔다리가 골절되고 두개골 골절도 있다고 하더래요. 성격이 그지 같아서 저런 꼴 날 줄 알았다 싶다가도 그래도 부장이니까 몇 명이서 병문안을 갔대요. 가니까 정신은 차리고 있었는데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도 안 난다고, 그 주변 CCTV도 없어서 내가 어쩌다 구르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래요. 아무튼 얼른 쾌차하세요 하고 다들 나와서 다시 공장 복귀해서 일을 하는데 휴가 중인 레오가 공장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지인분이 너 휴가 중인데 왜 왔어? 하는데 레오가 박 부장님 심부름 왔어요 하더래요. 그래서 지인분이 답답한 마음에 아이고 너도 참 박 부장이 널 너무 괴롭히는데 그만두고 싶지 않냐, 왜 그렇게 버티고 있냐 이렇게 한탄스러워 하니까 레오가 머뭇머뭇하다가 비밀을 하나 들려주더래요. 그 대리님 사실은요 그 박 부장님이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지? 깜짝 놀랐대요. 전혀 티가 안 났거든요. 닮았다고도 못 느꼈고 놀라서 뭐라 할 말을 못 찾고 있으니까 레오가 저희 아버지시긴 한데 절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칭찬 한번 못 받고 자랐는데 그래도 아버지니까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 공장에 들어온 건데
아무래도 틀렸나 봐요. 제가 뭘 해도 좋아해 주시질 않네요 하더래요. 아이고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막대하는 박 부장도 독하고 그걸 또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그 모진 일을 견디는 레오도 독하게 느껴지더래요. 아휴 하면서 안타까워하니까 레오가 웃으면서 일어나더래요. 그래도 대리님 저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매달리지 않으려고요. 내려놓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어찌됐든 대리님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졌다니 다행이네 하고 그렇게 그날은 레오는 돌아갔대요. 또 시간이 흘러서 레오도 복귀하고 박 부장도 복귀하고 평상시처럼 일상이 흘러갔대요. 박 부장은 여전히 레오를 괴롭히고 레오는 그걸 또 다 받아주고 이런 일상으로요. 그런데 지인분은 알잖아요 그 둘의 상황을. 알고 보니까 레오가 좀 묘하더래요. 내려놨다더니 그 괴롭힘을 당하고도 표정이 편안해 보이고 죽어가던 눈깔도 다시 초롱초롱해지고 근데 그걸 자기만 알아봤대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애가 다 죽어간다고 하더래요. 그렇게 기묘한 상태로 또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레오도 박 부장도 출근은 안 하더래요.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기다리는데 레오도 전화를 안 받고 박 부장도 전화를 안 받아서 박 부장 부인에게 연락을 해봤대요. 근데 박 부장 부인도 연락을 안 받더래요. 뭔 일 있으면 연락을 주겠지 싶어서 기다리는데 다음날도 연락이 없어서 집으로 찾아가 봤대요. 근데 집에도 없더래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전화도 안 받지 집에도 없지 연락할 수단이 없으니까 일단 그대로 공장으로 돌아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수근수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경찰이 찾아오더래요. 박 부장이 죽었다고. 시체로 발견됐는데 그 범인이 레오라고. 그래서 그 둘의 직장이 여기니까 조사 좀 하겠다고. 이게 뭔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다들 벙쪄서 있는데 경찰이 박 부장 사무실이랑 주변 좀 조사하다가 갔대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여느 날처럼 박 부장이 술을 잔뜩 마시고 레오를 불러서 대리를 시킨 거예요. 늘 있던 일이니까 레오가 박 부장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박 부장이 말이 많았던 거예요. 차에 타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레오한테 모욕적인 말을 한 거죠.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넌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네 엄마랑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요. 거기서 레오가 참아왔던 분노가 터진 거죠. 뭘 해줬냐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거 말고는 해준 게 없다고. 어렸을 때 학교 운동회에 한 번을 온 적은 없고 소풍 도시락도 싸준 적이 없고 커서는 공부 서울대 못 갔다고 온갖 구박에 군대 입대해서 한 번을 면회온 적이 없는데 생일에 맛있는 음식 한 번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뭘 해줬냐고. 소리를 냅다 지르니까 또 박 부장의 폭력이 날아온 거죠.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면 됐지 뭘 더 바라냐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터진 레오가 그대로 망치로 내려쳐서 아버지를 해하고 박 부장처럼 그동안 자기를 괴롭혀왔던 어머니까지 해한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유기했는데 시신이 발견돼서 레오가 잡힌 거고요. 잡혀서 조사를 받았을 때 순순히 인정을 했대요. 결국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중에 제 지인분이 회상하기를 그때 그 레오의 그 내려놨다는 말이 혹시 다 죽여서 인정받을 대상을 없애버리는 것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즈음에 레오가 박 부장의 괴롭힘을 견디면서도 표정이 편안해 보이고 눈도 초롱초롱했던 것이 복수를 계획했어서 그랬나 싶기도 했대요. 어찌됐든 너무 안타깝죠. 사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이 사건이 더 와닿았는데요. 아이의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학대가 결국엔 사람을 해하는 것까지 그 이어지는 것도 너무 무섭고 안타깝고 아이를 양육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양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라 들려드렸어요. 지금까지 레버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